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을삽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건인가요? 네, 오늘의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부 지방법원 사건이고요. 네네. 사무실 찾아오신 분 원고는 남편분입니다. 네.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서 네.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죠? 네, 사건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네. 사무실 방문해주신 원고, 네. 남편분은 피고와 잦은 불화로 네. 떨어져 지냈고요. 네네. 그 와중에 피고가 다른 남성과 키스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요. 네.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네. 이제 이 사건도 실제 사건이죠.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법원인지는 뭐 밝히지 않을게요. 그래서 의정부도 이제 관할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의정부 관할 법원에 있는 한 법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원고였죠. 원고분이셨고 소송드린 법무부인 리, 저희 사무실에 이제 최재 변호사님이 이제 담당했던 사건이죠. 제가 또 이제 총괄하고 그런 사건인데. 자, 원고분이 남편분이었어요. 남편분인데, 이제 아내분과 또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혼 사건과 동시에 이제 피고를, 이제 그 배우자를 피고 1로 하고, 피고 2를 상간녀나 상간남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피고를 한 거죠. 상간남과 상간녀를 따로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혼 사건 하면서 상간남과 상간녀를 공동피고를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공동피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한 사건인 거죠.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다르죠? 그리고 왜 그렇게 공동피고를 하게 됩니까? 그게 사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따로 할 수도 있고, 일단 같이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사건이 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죠. 왜냐면 재판을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두 개 나눠서 하려면 더 힘들잖아요. 뭐 출석도 따로 해야 되고 변호사도 또 따로 선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변호사도 이제 사건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이제 뭐 두 번 내야 되고, 근데 하나로 하면 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용도 좀 절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건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또 법원 재판하는 거 좀 수월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위자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자료가 조금은 깎일 수는 있겠죠. 배우자가 있고 상간남이 있는데, 물론 이제 따로따로 청구할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부진여 연대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받는 금액이 총합을 따지면은 이제 따로 하는 경우보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장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하는 거를 좀 권유하죠. 어차피 위자료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나고 소송 비용이라든지 소송 경제적으로 같이 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이 하게 되면은 뭐가 좋은 게 있냐면은 이게 조정이 잘 돼요, 조정이. 왜냐하면 이제 이 소송을 당하는 남편이나 아내 입장에서는 상간녀와 상간남이 같이 피고가 되면 이게 부담이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이 상간녀들이 또 이제 압박을 하겠죠. 빨리 좀 이 사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해결하고 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면 같이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나는 아예 상간녀, 상간남을 좀 혼내주고 싶어. 얘네는 끝까지 괴롭히고 싶어. 그럴 경우에 따로 하는 게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혼과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간녀 사건만, 상간남 사건만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이제 아내와 그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한 그런 이혼 사건인데, 저희가 이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했어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아내한테는 위자료가 이제 2천만 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간남한테는 1,0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우자는 위자료가 2,000에서 3,0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간녀나 상간남 경우는 그거보다 약간 적습니다. 1,000에서 1,500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실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공동하여라고 돼 있죠. 공동하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에서 배우자는 2,000만 원 지급하라. 그 다음에 상간남은 배우자가 공동해서 1,000만 원 지급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고는 총 얼마를 받는 거예요? 3천입니다. 3천만 원? 그래서 두 분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 돈 중 2천만 원.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총합은.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만 그렇죠. 여자가 내라. 2천만 원을 원고는 2천만 원을 받는 거고, 그 2천만 원을 이제 이렇게 그 원고 마음이에요. 2천만 원을 이제 배우자한테 다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1,000만 원은 상간남한테 받고, 그러면 1,000만 원 남죠. 1,000만 원은 배우자한테 받고. 그러니까 총 2천만 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을 전부 다 배우자한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간남한테, 상간녀한테 1,000을 받고 나머지 1,000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걸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편이 어찌됐건 이제 승소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일부 승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이 아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나 바람 안 폈다. 그러니까 외도가 아니라, 외도 아니냐. 우리 성관계를 안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목격한 거는 키스하는 것만 목격했거든요. 자, 여기서 퀴즈 낼게요. 키스가 외도예요, 아니에요? 홍기사 어떻게 봐요? 키스는 외도일 거 아니까? 제가 솔직히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네. 이 정도까지는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정도 관계를 되는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는 아니다. 그렇다면은요 네. 손을 잡은 건 어떻게 되나요? 키스와 단순히 손잡고 접촉한 거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성인 김대리는 어떻게 봐요? 키스 정도가 외도일까 아닐까요? 키스까지 갔으면은 외도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키스 정도면 예를 들어서 호기사 물어봐요. 아내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가정하에 아내분이 다른 남성과 키스했다, 목격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거의 바로 성공입니다. 바로 수성이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키스는 아니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간통까지는 아니에요. 간통은 가야 되는데 아니지만 키스만 가지고도 우리 법원에서는 외도라고 봐요. 이제 외도라는 게 꼭 다른 사람과 뭐 잠자리를 가져야지만 외도가 아니라 키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나친 스킨십 뭐 단순히 손만 잡는 거 가지고 외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손 잡는 걸 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한 이제 뭐 포옹을 한다든지 뭐 키스를 진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외도가 아니라 근데 키스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프렌치 키스도 있고 여러 가지 키스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알죠? 뭐 그냥 키스가 보레하는 뽀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배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연예인이야. 연예인인데 까마득한 여자 후배가 볼에 살짝 뽀뽀했다. 그거를 외도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럼 이 어때요? 사건에서의 키스는 이 사건 키스는 프렌치 이제 키스인가요? 프렌치 키스가 뭐죠, 근데? 좀 진한 키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우스 또 마우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당연히 외도라고 이제 법원이 봐요. 그리고 사실 잠자리하는 거 어떻게 목격하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이성과 키스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외도가 될 수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또 남편이 또 잘 나온 게 재산 분할이 굉장히 잘 나왔죠. 재산 분할이 제가 보통 몇 대 몇이 나온다고 그랬죠? 5대요? 5대5가 나오는데 자, 이 사건 보세요. 무려 7대3이 나왔어요. 7대3. 원고 우리가 의뢰인이셨죠? 남편분 70% 정도 받은 사건. 굉장히 이제 재산 분할도 잘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잘 나왔느냐? 물론 저희가 변론을 잘했죠.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바람 피면은 재산 분할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김대리? 상대방이 바람 피면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하나도 안 줘도 돼?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건 위자료를 받는 거고 아무리 상대방이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이 재산 분할 기여도가 있으면 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원에서도 이제 재판은 판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너무 잘못을 많이 하면은 조금 심정적으로 재산분할이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하고 피해자인 뭐 아내라든지 원고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면 더 유리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론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그래서 저희가 상대방의 외도도 입증하고 어쨌든 상관한 상대로 위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위자료도 받고 또 재산분할도 굉장히 잘 나온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 사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